네, 팀장님 좋습니다. 예, 팀장님. 여기 팀장님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예. 조직문화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입니다. 가방을 열어서 종이를 한 장 빼고 종이를 여러 번 비벼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조직 문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함께 연습해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뇌를 좀 살짝 깨는 시간 가져볼까요? 제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그림 준비했는데요. 이거 연결시키면 어떤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돌잔치? 돌잔치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생일? 예, 생일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경고 알람과 풍선입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좋습니다. 깜짝 파티.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그림. 시계와 돈이 날리고 있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시간은 돈이다. 네. 아, 예.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왕가. 라이언 킹 좋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정글의 왕. 네. 또 뭐 있을까요? 네, 팀장님 좋습니다. 예, 팀장님. 여기 팀장님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예, 다른 조직에서는 사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 그리고 네, 내 모습.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팀,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조직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회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이 활동 어떠셨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멋진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연결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우리 조직에 직접 연결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의 로고 보여드리는데요. 세 기업의 공통점 어떤 걸까요? 자음의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한 대표적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답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행력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기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선 4개만으로 끊지 않고 연결해 보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펜을 대지 않고 직선 4개만으로 9개의 점 모두를 연결할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가 보이지 않는 경계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조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그 시선을 잠깐만 벗어나면 다른 해결이 보인다는 거죠. 즉,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매번 다른 각도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면서 실제 적용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문제 해결 특징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문제를 새롭게 정의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했는가?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구체화했는가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협업과 참여입니다. 결국 조직문화 혁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문제를 정답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 어떤 거 있으세요?
스캠퍼 있으세요? 네. 또 디자인 싱킹도 있고, CPS도 있고, 또 6개의 모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고요. 각각의 방법이 특징도 다르고 적용되는 분야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단계, 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행 계획, 수립에 옮긴다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마인드 매핑, 스캠퍼가 있습니다. 스캠퍼는요, 7가지 아이디어 발산 방법을 이니셜을 조합한 이름인데요. 우리 오늘은 이 스캠퍼 기법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입니다. S는요, 기존의 요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대체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화장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가방을 열어서 종이를 한 장 빼고 종이를 여러 번 비벼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화장지로 쓰는 상상. 네, 여러분 다 지금 한 번쯤 해보신 표정 아닌가요? 네, 자 이게 대표적인 대체약이고요. 자, 조직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한 스타트업에서는요, 회의록 작성자 대신 퍼실리테이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회의 작성자 대신에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능동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C, 결합하기입니다. A, B, 전혀 다른 A와 B를 합해서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여러분, 나들이나 소풍 갈 때 컵라면 가지고 간 적 있으세요? 근데 젓가락 안 챙겨간 적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실제로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포크 컵라면 일체형. 요게 저한테 꼭 필요한 제품인데 기업에서는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IT 기업은요 신입사원 교육과 온보딩 프로젝트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는 입사 교육만 하면은 그냥 끝이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첫 주에 팀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협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겠죠. A는요, 응용하기입니다. 기존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건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옆집 순이 엄마를 보니까 금술이 좋아요. 남편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날마다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밥상을 차려주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구입을 한 다음에 우리 집 그릇에 착 깔아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뒤에 우리 바깥 양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 네. 자, 기업에서는요, 넷플릭스의 360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들어온다면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 그 조직 문화에 맞게 수정해서 변경해서 가는 거죠. M은요, 수정하기입니다. 일부를 변경하거나 확대, 축소해서 개선한다는 건데요. 전체를 바꾸지 않고 일부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와플 좋아하세요? 와플 어떤 모양 알고 계세요? 네, 동그랗고 어느 정도 도톰한 모양. 그런데 이 와플을 네모나게도 하고 하트 모양으로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말아서 아이스크림 콘으로도 쓰는 방법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한 중소기업에서는요, 월 1회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제안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슬랙 채널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는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입니다. 기존의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누굴까요? 우리 바깥 양반들. 네, 다행히 오늘 여자분만 앉아 계시는데 바깥 양반의 용도, 원래 용도는 뭔가요? 인생의 동반자.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죠. 어떤 걸로 활용하나요? 짐꾼, 찍사, 네, ATM.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 굽는 사람 등등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기업의 퇴직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퇴직자를 신입사원 교육이나 리뷰단으로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자산이 되고 조직 문화가 연속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6번째는 제거하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거. 가끔은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창의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어떤 건지 잘 보이세요? 네, 마네킹. 마네킹에 왜 얼굴이 없을까요? 옷에 집중하는. 맞습니다. 예쁜 얼굴을 없앴더니 매출이 올랐다는 사실 맞습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결제 라인이 4단계나 됐던 거를 과감하게 일부 삭제하는 거죠. 2단계로 줄였더니 하루 이상 걸렸던 결제 라인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 마지막 R, 뒤집기 반전입니다. 기존의 방식의 순서를 바꾸거나 반대로 적용하는 거,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잘 보이신가요? 네, 요즘 이렇게 반전 플레이팅 디저트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멋을 보러 가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는요, 고객 응대 순서만 바꿨는데요, 신뢰 회복 속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그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 스캔퍼 기법 공부해봤는데요, 어려우셨어요? 괜찮으셨죠? 자, 그럼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저직문에 적용하는 거죠. 이거 적용하면서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